자, 우선 첫 소식,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진 않았는데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출항을 했습니다. 어제 실제 바로 어제 개청을 한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참석을 했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국판 나사가 출범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2045년까지 100조 원을 투자해 우주기업을 1,000개 육성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 2032년엔 달 탐사선 착륙, 2045년엔 화성의 태극기를 꽂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바로 스페이스 광개토 사업이 본격화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보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 우주 개발과 관련돼서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첫 포부를 떼고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충격받지 마세요. 어제 이와 관련돼서 보도했던 TV 방송국이요. 몇 개나 되느냐? 2개밖에 안 됩니다. 2개. 실제 지상파 3사, 종편방송 4사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2개밖에 언론이 보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곳이 어디냐? 바로 KBS 그리고 MBN입니다. 이 2곳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와 관련돼서 주요 뉴스에 보도조차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언론 환경이 얼마나 이상한지 이런 언론 환경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언론들이 보도해야 될 건 보도하지 않고 굳이 보도 안 해도 되는 건 보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라도 실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 그게 우리 미래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더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지금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뭐를 했습니까? 바로 오물풍선을 날렸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지금 전국 곳곳에 260여 개가 발견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돼서 북한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김여정이가 뭐라 말했냐?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성의의 선물, 인민 표현의 자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북한은 똥 뿌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쓰나 봅니다. 북한은요, 똥이 성의의 선물인가 봐요. 참 북한다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자,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이러한 오물풍선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오물풍선을 우리나라에 뿌린 이후로 단거리 미사일 10발을 발사했고 단거리 미사일을 넘어서 이틀째 GPS 교란 공격까지 펼쳤다라는 겁니다. 이 GPS 교란 공격으로 실제 우리 선박 100여 척이 GPS 오작동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4일 연속 도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4일 연속. 자, 그 표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실제 한일중 정상회의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고 그 다음날 오물풍선 260개를 살포했고 그리고 김여정의 조롱담화가 있은 이후에 GPS 전파 교란과 초대형 방사포 도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4일 연속으로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과 다른 그런 대북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도발하고 있다. 결국 우리한테 대가리 숙여라. 문재인 때처럼 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북 기조 너무 잘 이어나가고 있고 그 대북 기조 속에서 북한이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도발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이가 똥줄 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을 가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 북한을 향해서 뭐 하면 됩니까? 실제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유엔사가
북한 오물풍선은 전쟁협정 위반이라면서 공식 조사를 벌 것이다 라고 예고돼 있고요. 자,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위상 도발과 관련된 논의를 펼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안보리를 누가 요청을 했느냐? 실제 한미일이 함께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공조와 관련된 결과물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중요한 건 이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이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만큼 북한은 점점 고립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더 많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내부에서 대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군이 그래서 뭐 한다고요? 북한 교련착에 사이버 심리전 전담부서 신설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준비 다 끝내놨대요.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미 해군 참수부대 침투 훈련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실제 대북 기조, 대북 정책을 기준 있게 잘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이걸 넘어서서 무엇을 하느냐. 실제 탈북 민간단체가 전단지 20만 장을 더 날릴 거래요. 이 안에 뭐가 담기냐? 바로 가수 임영웅 씨의 음원이 들어가 있는 USB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 내에서 임영웅 씨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담긴 USB를 넣어가지고 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더 날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은이가 지금 굉장히 쫄 수밖에 없다. 정은이가 벌벌 떨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똥테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4일 연속 도발을 함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정상회. 그러니까 한일중 정상회 과정 속에서 북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군사 정찰 위상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와 안에 북한이 뭐 했습니까? 누른다 말해놓고 진짜 눌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분 만에 폭파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 중국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진짜 버튼을 눌렀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중국 측에서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여봐라, 이거 뭐야? 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관심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이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과거 같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튼을 누른 북한, 그리고 버튼을 누른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 그와 관련해서 뭔가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북한 외교관 밀수가 일상인데 중국이 이례적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관련된 보도 들어보시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적어 공관 운영비마저 자체 조달해야 하는 북한 외교관들. 평양의 상납도야에서 각종 불법 행위에 내몰립니다. 행랑을 해서 이제 중국에 데려와서 이제 브로커들한테 이걸 팔아넘기게 되면 어쨌든 돈이 왕창 들어오니까. 중국은 이처럼 일상화된 불법 행위를 그간 묵인해왔지만 최근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공안 당국이 밀수 혐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자택을 수색하고 대량의 현금까지 압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 당국자는 이 외교관이 베이징 등지에서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와 제재 위반 물품을 북한으로 밀반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교 갈등 비화를 우려해 직접 재외 공관 등의 현지법 준수를 긴급 지시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1일 노동절 즈음에 특별 단속이란 명목하에 북중 간 밀수 선박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태도 변화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재파견 문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재파견 규모에 대해선 양측이 합의했다지만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를 두고 중국은 전체 귀국을, 북한은 순차적 귀국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라서 북한 노동자는 불법이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중국은 북한 노동자의 귀국이 원칙이고 또 재파견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북한은 외화벌이의 핵심인 노동자 파견을 양보하기 어려워 북중 간 대립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자, 신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북한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실제 북한은요, 중국을 통해서 많은 밀반입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북한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김정은이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중국이라는 루트가 필요하다고요. 중국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밀반입을 했고 실제 그와 관련된 중국을 통해 돈까지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동안 중국이 하지 않았던 북한을 향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의 외화벌이었던 중국의 노동자와 관련돼서도 니들 빨리 북한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중국과 북한이 서로 갈등 양상에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갈등 양상 속에서 자, 정은이도 안 참는다라는 거예요. 정은이도. 네, 실제 중국이 이거 봐라 라고 북한을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정은이가 참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보도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만난 만큼 중국의 경제 분야 지원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자오러지의 방북은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선물 보따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호혜 관계라는 어떤 관계로 양국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18년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롄에 설치한 양국 정상의 발자국 동판을 제거했고 기념사진 전시실까지 올 초에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데 대해 중국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거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 변화에 김정은 위원장은 불편한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간부들에게 중국의 기대감을 갖지 말며 비굴하게 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외무성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저자세로 양자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력하게 질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성개발 등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 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도만 보시더라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중국에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지금 오고 가는 말들이 굉장히 험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점점점 고립 상태에 더 빠지고 있고, 그런 고립 상태 중에서 중국까지도 북한을 향해 손전을 치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거 잘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실제 중국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했어요? 북한의 비핵화 얘기했잖아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의 면전 앞에서 했고, 더 나아가 중국을 향해서 중국 내 강제 북송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중국이 그냥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제 북한과 중국의 관계, 그 분위기가 어떤지 읽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실제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향해서 목소리 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가면 갈수록 김정은이 어떻습니까? 체제 불안감에 더 엄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김정은이는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물어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크게 두 명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문재인. 자, 문재인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 방문 때 10기 중에 8기 혼밥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중국의 굴종 외교를 펼쳤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근데 이런 문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북한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저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북한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해요. 문재인 누구 편 들 거예요? 북한 편 들 겁니까? 중국 편 들 겁니까? 지금까지는 북한, 중국 둘 다 편 들었죠. 누구 편 들 거냐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재명. 중국의 셰시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을 향해서 우리 북한이다. 김정일, 김일성 노력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편을 모두 다 들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시면 북한과 중국이 분위기가 안 좋다. 뭔가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재명도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될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외교 전략, 말도 안 되는 안보 전략을 펼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있었던 외교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정책, 그 기준이 먹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가 흘러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고립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외교 정상, 안보 정상을 시켜왔던 것이 결실로 맺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